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벌써 14번째 강의로 들어섰습니다. 저번 강의는 그 국가 경영, 즉 공직자 윤리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오늘 요번 주제는 바로 가정 경영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치가편. 무슨 치자에? 다스릴 치자에 집가자. 어떻게 집안을 잘 다스릴까라고 하는 가정을 운영하는 또는 경영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오늘의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동양 사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차세대들, 즉 어린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들 교육도 가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왜 그 어머니가 왜 밥상머리 교육 있잖아요. 아무리 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엄한 교육을 받더라도 어머니 앞에서 밥상머리에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마디씩 듣는 게 그 아이의 어떤 평생 인성의 아주 기본 베이스죠. 그래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주 뭐 정말 기본적으로 사회교육, 이것이 확장돼서 결국은 나라교육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단절된 감이 있어요. 오로지 여기서만 교육을 하고 여기선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국가가 필요한 인재는 만들어내는데 이 사회가 필요한 인재, 즉 가정에서 따뜻한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가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가정을 운영하는 몇 가지 방법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본문부터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운공왈 범제비유 사무대소이 무득전행하고 필자품어 가장이니라. 중국어로요. 스마원공예 반주베이요事无大小无得专行必知丙米家常. 좀 어렵죠? 예, 작품이란 말이 한글로도 어려운데 중국어로는 뭐 더 어렵죠. 자, 일단 우리 가정 경영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원칙부터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마운공 이야기부터 한번 보죠. 사마운공이 말하였다. 사마운공왈 범제 비유. 범이라고 하는 건 뭐 무릇 범자니까요. 뭐 무릇 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한번 배웠죠? 예. 이게 여럿이라는 뜻으로 쓰일 땐 제라고 읽는 거죠. 여러 사람, 모든, 여러. 비는 무슨 비자이게요? 낮을 비자. 유는요? 어릴 유자. 그러니까 모든 낮은 사람, 어린 사람. 한 가정을 보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구성원이 있지만 어린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옛날 가정으로 가면은 종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어리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사무대소, 어떤 일에 있어서든, 여기서 사라고 하는 건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든 무대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무대소. 예? 크건 작건 할 건 없이. 뭐 잘 되시네요. 예? 대소할 거 없이. 굉장히 쉽지 않은 번역인데 이게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있어서 모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뭐 아니면 결정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크던 작던 할 거 없이 무득전행이라. 이 무자는 뭐뭐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요. 이 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같이 붙어서 뭐뭐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래요? 오늘 주제 전행하지 말래요. 전행이란 뜻을 해석하면요. 오로지 전자에 행할 행자. 우리말로 하면은 지 멋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훅훅 저지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갖고 싶다고 그냥 카드로 쭉 긁지 말래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전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오로지 지 주장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자품하랍니다. 자품. 이 자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자문을 구한다. 물을 자자. 예, 자문을 구한다 할 때 그 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품은 무슨 품자입니까? 이게 예? 이 품이라고 하는 건 왜
이 직장에서 보면 품위서를 올린다. 그러니까 결제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품위. 이것도 아랜다, 뭐 여쭙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하는 건 전행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전행은 지 멋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푹푹 저지르는 걸 전행이라 그러고, 작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결제받아서 행한다. 전혀 다른 두 개념이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집안의 어른한테. 자, 이제 뭐 해답은 명백해졌습니다. 가정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사마원공이 얘기하는 거는,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크든 작든 할 거 없이 모든 일은 지멋대로 결정하지 말래요. 항상 집안의 어른과 상의하고 여쭙고 물어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말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옛날이요 정말. 요즘은 뭐 거의 본인이 생각나면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카드 하나씩 다 갖고 있으니까. 뭐 대학교 들어가면 뭐 일단 나이 차면 카드 있으니까 본인이 사고 싶으면 긁어요. 뭐 본인이 책임질 거겠죠. 뭐 안 되면 뭐 부모한테 손 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한 집안에 있어서 경제권, 즉 돈을 쓰는 것이 한 군데로 통합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뭐 실제로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죠. 야, 너희들 만약에 혼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평생의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운 것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시어머니 홀어머니에 뭐 시동생 시누이 해갖고 8명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다 반대하겠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내 딸이 그런데 시집간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 멋대로 일단 결혼하겠냐? 부모님한테 반드시 작품 받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더라? 뭐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을 왜 해요?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뭐 옛날 같으면 물어보면 그랬잖아요. 전 그래도 사랑을 선택할 겁니다. 예? 제가 뭐 만들어 나가면 되죠. 제가 공부시킬 거고요. 제가 훌륭한 친구를 만들 겁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얼마나 영악한지.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어떡하고? 연애만 하면 되죠. 뭐 아주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리적인데, 그러나 일 저지르는 거 보면은 뭐 돈 쓰고 무슨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집안에 물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지멋대로 결정하는 게 많아요. 옛날엔 뭐 가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집안의 뭐 경제권도 주로 이제 통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귀가권 같은 거예요. 왜? 몇 시 안에 들어와라. 그런 거 어렸을 때 많이 얘기 들으셨죠? 몇 시였어요? 그쪽 집안은요? 네? 그쪽 집안은 12시 넘어도 괜찮았어요? 7시요? 7시는 좀 심했다. 어두워기 전.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길게 나가도 되고. 그 굉장히 합리적이네. 해지기 전에 들어와라. 괜찮네요. 근데 요즘 아마 해지기 전에 들어오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지킬 거예요. 해질 때 나가요. 이게 집안에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지금은. 그 통제하면은 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왜 내 결정하는데 왜 자꾸만 끼어드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뭐 상의하고 전혀 필요 없을 때는 본인 마음대로 행하고 굉장히 실리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집안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 집안에 어른이 있잖아요. 전 기억이 나는데 그 어른 자리, 물론 아버님이었죠, 주로. 야, 그거 아랫목에 항상 그 자리는 가서 눕지도 못해요. 예? 그리고는 그게 옛날에 기억이 나요.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모든 대소사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결재권이 떨어져야 뭐라도 하나 사고. 좀 심하면은 그랬어요. 밥상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반찬들 이렇게 쫙 넣고 먹는데 그 계란 반찬 있잖아요. 예? 왜 그 찌개에다가 새우젓 넣고 자글자글 끓여서 그게 아주 그 반찬의 핵심 아니에요. 포인트. 그거를 함부로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르신이, 할아버님이 한번
딱 뜨면 그때 이렇게 살짝 다가가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그런데 그때 저 기억나게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할아버님이 어느 땐가 되니까 그 옛날엔 당당하게 제일 먼저 하면서 그 계란국을 딱 떠 드셨는데 나이가 좀 드시니까 제가 봤어요, 그걸요.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셨는데 아버님한테 슬쩍 미시대. 너 먹어라 하고.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갑자기 그 계란 포인트 반찬을 미는 걸 보면서 아, 자신이 없어지셨구나.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 느낌이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 당당함이 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안의 가장은 이제 너다라고 하는 그 세대 교체를 그 계란국 포인트로 제가 잡았어요. 아,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한테 옛날 경제권은 또 그 시어머니가 다 쥐고 있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 통장 뭐 이런 거 증권들 그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열쇠 고관 열쇠를 들은 것도 하나의 그 세대 교체.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 안팎에는 각자 그 집안의 결재권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버지만이 결정권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만 결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분야가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분야는 그 집의 어머니가 결정을 하고 어떤 분야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런 그 작품하는 하나의 그 집안의 어떤 컬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엔 참 안타까워요. 어느 누구도 그런 권위를 발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집에서 얼굴도 잘 못 보니까 뭐 학원 갔다 와서 퇴직이 전에 들어오라 하면은 그의 수능은 어떻게 보려고요? 에? 새벽 12시, 1시 그냥 이때 그냥 그 셔틀 차로 날라서는 그냥 파김치가 데려와서 푹 쓰러졌다가 새벽 6시면 또 나가야 되는데 무슨 작품을 해요? 무슨 알아볼 게 있고 무슨 여쭤볼 게 있어요? 전 그래서 이건 아주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집안에는요 반드시 뭔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잘못하면 호주제 폐지하는 요즘 분위기와 역행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이 뭐냐면 호주제라고 하는 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집안의 결정권자인 주인이 있어요. 법률상으로. 근데 그것이 무슨 재산의 분배라든지 모든 실리적인 측면에선 전혀 사문화된 법이에요. 오로지 상징적인 그 집안의 주인을 한 명 두게 돼 있는 게 현행 호주제의 가장 중점이죠.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 아버지, 남자가 호주가 되게 돼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호주 계승 순서가 아들에게 들어가요. 3살짜리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죽었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신데도 3살짜리가 호주가 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리고 부인은요,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 한 8번째 순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호주제라고 하는 것이 비록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호주제 때문에 뭐 피해보고 안 보고 그건 없지만 어쨌든 이 법률이라고 하는 주는 상징성이 남녀 간의 불평등을 난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제 상정이 돼 있죠. 아마 폐지가 될 것 같아요. 뭐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집안에 호주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 생각은 폐지보다는 개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잘못된 법률적 그 호주 계승 순서를 단순히 아버지에서 뭐 아들이 아니라 정말 호주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어느 집안이든 그 집안에 누구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도 할 수 있어요. 두 분이 부부세요? 어느 분이 호주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부인한테 호주를 넘기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 없으세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 저 같으면 자신 있게 넘기겠어요. 집안에 결국은 호주라고 하는 거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이 흡착력, 그것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권자를 둔다는 건데 그것이 남편이든 부인든 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의 결정에 있어서 남자 뭐 이렇게 계승 순서를 정할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호주로서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을 하자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호주가 없어지면요. 결국은 앞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어떻게 가냐면 각 개개인이 호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각 사람이 그 가족이 4식구가 있으면 한 사람이 다 호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더 이상 존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나 혼자가 호주란 말이에요. 3살짜리도 호주고 어머니도 호주고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단위가 깨져나가는 하나의 가장 첫 번째 이 법률적 파괴 구조가 호주제 폐지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호주제 폐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사회적인 어떤 그 방향이라도 그것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바꿔서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이틀, 지금 서양 사람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난리도 아닌데 가봤거든요. 개인주의로 각자 나가서 오피스텔에 살아봤고 각자 나가서 혼자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나 슬플 때 내 슬픔을 위로해줄 가족들, 내가 기쁠 때 내 기쁨을 같이 누려줄 그 가족들. 그래서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가족주의 정신이 계속 뭐 정말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족 깨자 그런단 말이에요. 호주 없애자. 그냥 한 개인이 가족이다. 결국은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의 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우리 동양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바로 뭡니까 이게? 예? 집안. 영원한 안식처 아니에요. 전에 한번 교토 삼굴이란 말 했죠. 똑똑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언제든지 피신할 내 은신처는 갖고 사는데 가장 큰 은신처가 어디예요? 어느 분 내 친구가 그래요. IMF 때 해고당했어요. 정말 막막하더래요. 시청 앞에 딱 섰는데 정말 막막하니 도대체 어디 갈 데가 없더래요. 그때 가족이 반갑게 받아주더래요. 같이 굶읍시다. 예? 그때마저 너무너무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 나를 안아준 그 부인, 정말 그것 때문에 그 IMF를 넘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돼주는 그 가정, 그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사마원공이 말하였다. 물은 모든 가정 구성원이 낮고 어린 사람들은 그 일이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오로지 지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안의 어른에게 여쭙고 품위를 받아서 시행해야 할 것이니라. 괜찮죠? 네, 그래서 한 집안이 반듯하게 가풍이 있고 정말 집안의 분위기가 된 조직이라면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질서 있게 그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 문제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전상비무전이라고 거기를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보세요. 유전상비무전이라고 안락수방득병신이라 중국어로요. 여钱长辈无钱日安乐续防得病时이 말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유전, 그러니까 있을 유자에 돈전자. 돈 좀 있을 때, 돈 좀 벌릴 때, 세상 살다 보면 돈 좀 벌릴 때 있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저기 저 뒤에도 부부분이시죠, 부부? 예? 여기 뭐 부부 가족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아마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돈 좀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팍 써요, 그냥? 돈 잘 버니까 일단 뭐 쓰고 보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들 돈 벌면, 돈 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예? 일단 차부터 바꾸죠. 아니, 뭐 필 데도 없는데 그렇게 큰 차로 바꿔서 일단 내가, 돈 벌었다는 걸 일단 좀 과시를 해요. 그래서 멋진 차를 하나 탑니다. 그 다음 바꾸는 게 뭐예요? 집 바꾸죠, 집. 그래서 대부분들 집 바꾸면서 거의 뭐 반은 죽어요. 그치, 큰 집 유지해 나가랴, 큰 집 살랴, 결국은 은행에서 돈 끌어와서 하려다 보면은 또 집 짓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문고리 다는 거 색깔 고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갖고 큰 집 짓다가 약간 맛이 가신 분도 많아. 온갖 쓴맛 단맛 집 짓다가 다 경험해 봤대요. 그 다음 뭐 바꾸죠? 부인 바꾸죠. 뭐 바꿔요? 식생활 바꿉니까? 외식하고 뭐 좋아요. 먹는 건 좀 바꿔도 돼요. 의복도 바꾸고. 그런데 돈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막 큰 차 사고 집 바꾸고 뭐 마누라 바꾸고 이게 바꾸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에는 다시 말하면 돈이 있을 때는요.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대비해요? 무전이를 대비해. 무전이. 세상에 어떻게 돈이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돈 없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을 때는 항상 무전의를 대비하라. 그래서 어떤 가정 보면 참 돈이 있어도 티도 안 나요. 차곡차곡 저축해서 뭐 연금 같은 것도 들어놓고 뭐 다양하게 그 재산을 모아놓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게 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동양 고전에서 가리키는 게 돈은 싫다, 돈은 나쁘다, 이거는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돈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여유도 생기고 남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우리 한번 그 돈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돈 때문에 인생이 막 괴롭다는 생각을 안 가지려면 그래도 돈이 좀 벌릴 때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의 상비 무전이라고 돈 있을 때 항상 무전일, 돈 없은 날을 그날을 대비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요, 안락, 편안한 안자에 즐거울 낙자. 내가 지금 편안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건강할 때, 이럴 때마다 항상 수, 모름지기, 방도 역시 방비한다, 준비한다. 뭘 준비합니까? 득병시라. 내가 병 걸렸을 때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건강할 때 항상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죠. 돈 있을 때 항상 돈 없을 때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정 경영에서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하던 얘기예요. 네? 고사성어 중에 그런 말 아세요? 혹시 그 주추톨 초자에 이 주추톨이란 뜻이죠. 왜? 초석이라고 하잖아요. 주추톨 초에 물 젖어들 윤, 물이 촉촉히 젖어든다는 윤자입니다. 그리고 별장자, 이게 편단 얘기죠. 그 다음에 우산산자. 자, 읽어보세요. 초윤장산. 주춧돌이 윤, 물기가 촉촉히 젖어 있으면 장, 펴란 말이죠. 뭘 펴요? 우산을 펴라. 이거는 옛날 시골 분들 잘 아시대. 그 집에서 밖에 이렇게 나갈 때, 요즘은 뭐 일기예보 보고 나가지만 옛날에는 뭘 본대요? 주춧돌을 먼저 본대요. 그 주춧돌, 대돌 이런데 항상 비가 오기 전에는 그 주춧돌부터 습기가 이렇게 촉촉히 젖어든다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조짐이죠, 조짐. 세상이라고 하는 건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진 않아요. 일단 주춧돌에 물기가 젖어들면서 그 다음에 가랑비가 내리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폭우로 변해서 다 휩쓸고 나가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주춧돌에 물 젖어들듯이 하나의 사인이 있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예? 갑자기 막 속이 안 좋아서 계속 소화가 안 돼요. 그 조짐을 봤으면 그 주춧돌이 촉촉히 젖어들 때 뭘 준비하고 나가요? 우산을 펼 준비를 하란 말이죠. 굉장히 세상에는 반드시 조짐이 있답니다. 병이든 어려움이든 그것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나가는 사람과 무슨 소리야? 물기가 무슨 폭우로 변하겠어? 가랑비 이까짓 거 맞아봤자 그런 건 말 있잖아요. 가랑비에 어쩌습니다. 항상 그 조그만 조짐에 미리 대비하라. 항상 옛날 어르신들 계속 귀가 따갑게 하던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초윤장산입니다.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은 우산 펼 준비를 하라. 이것이 아주 옛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자, 같이 한번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유전엔 여우치엔 돈 있을 때 상비 무전이라라. 항상 돈 없는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라. 안락,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순간 모름지기 뭘 준비해요? 병나고 힘들었을 때 그때를 대비하라. 참 우리가 이 치가편 오늘 14번째 강의 가정경영을 하면서 정말 모든 대소사일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울러서 항상 가정경영에 있어서 다가올 재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없다, 오로지 오늘만 있다라고 그냥 쓰는 분도 있어요. 보면 다 사고 싶죠. 김치 냉장고도 사고 싶고 문 두 짝 달린 냉장고 부터 시작해서 텔레비 선전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가구들 자동차들
그거 샀으면 뭐 좋죠. 남한테 폼도 잡고. 그런데 글쎄요, 그게 가정 경영에 있어서는 아주 파산의 아주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있을 때 더 검소하게 아끼고 나중에 그 돈 남으면 어떻게 써요? 남한테. 그게 아마 더 행복한 기쁨이 되지 않을까. 뭐 과시해봤자 그게 무슨 엄청나게 그렇게 폼이 나나요? 예? 그런 건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명심보감들이지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런데 관심 없지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강의를 좀 해보죠. 그 밑에 내려오면요, 성가지야란 구절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성가지야는 석분여금하고 패가지야는 용금여분이니라. 정자쯔얼 시펀루진败家之儿 용진루판. 이거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이다. 성가지야. 이룰 성자의 집가자니까 성가는 뭐예요? 집안을 이룰. 그러니까 성가, 자수성가한다. 자수성가한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성가란 건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집안을 일으킬 아이, 성가지야죠.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요, 이 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아낄 석자, 애석하다. 뭘 아껴요? 펀. 우리말로 분자가 무슨 분자입니까, 이게? 예? 이게 수수께끼 낼게요. 이게 무슨 자예요? 먹을 땐, 들어갈 땐 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땐 다른 걸로 나오는 거. 이게 뭡니까? 똥분자죠, 똥분자. 먹을 땐 쌀로 먹었는데 나올 땐 다른 걸로 나와요. 이 똥분자요. 정말 집안을 이룰 아이, 자수성가할 아이는 똥 아끼기를 마치 뭐처럼요? 금덩어리처럼 안 돼요.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그랬다며요. 대변 함부로 딴 집 가서 안 봤다며요.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분 계세요?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집에 와서 꼭 그 큰일 봐라. 그것도 다 쓸모가 있고 우리 밭에다 줘야 되니까. 옛날엔 거름이 하나의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 성가할 아이는요, 나중에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하다 못한 그 똥 아끼기를 정말 금처럼 아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집안에 있어서. 근데 반대로요, 패가지야. 집안 망칠 아이. 패가지야는 뭐야, 이거 완전히. 집안 말아먹을 아이는요, 용금, 돈 쓰기를 여분, 뭐처럼 써요? 똥처럼 쓴다. 돈 쓰기를 똥처럼 쓴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막 쓰고 다니는 거죠. 집어 던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정말 뭐 못 하나라도, 똥 하나라도 아끼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집안 망칠 아이는 그냥 돈 쓰기를 똥처럼 쓰는 거죠. 물처럼 쓰는 거죠. 그런 아이 한둘 있으면 집안 금방 말아먹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몇백억짜리 뭐 땅도 있고 다 있었는데 아이들 한 둘이 뭐 사업한다고 조금씩 떼어먹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완전 집안 다 말아먹었어요. 선대부터 지켜왔던 모든 땅 다 팔았어요. 완전히 쫄쫄 망겼고 월세방으로 이사 갔어요. 부모 자식 관계 다 끊어졌어요. 그거 자식 책임만은 아니에요. 자식 책임만 아니에요. 부모가 자꾸만 자식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떼어주고 다 팔아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주변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가지야는 석분여금하고 집안 이룰 아이는 똥 아끼기를 돈처럼 하고 집안 망칠 아이는 돈 쓰기를 똥처럼 한다. 이것이 이 가정 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범사노복에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노복에 선념기한이니라. 이것도 뭐 가정을 경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릎범자의 사자는 불일사자. 노복이란 게 뭡니까? 노복. 노자는요,
종노자죠. 복은요, 종복자. 옛날에 왜 그 집안의 그 종들을 노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안 경영에 있어서 집안에 있는 노복들을 부릴 적에, 다시 말하면 집안에 있는 종들을 부릴 적에 먼저 선자에 생각할 염자. 먼저 뭐부터 생각하래요? 기한부터 생각해라. 기자 무슨 기자입니까 이게? 배고플 기자죠. 배고플 기자. 예? 이 배고플 기자. 항상 집안 경영에 있어서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배고프고 한자는요. 예? 그들이 배고프진 않은지 그들이 춥진 않은지 항상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집안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집안 경영을 잘하면요 사회에 나와서도 조직 경영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바로 예? 뭐 하면요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와서도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옛날에 그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을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아랫 사람들, 그들이 배고프진 않은지, 그들이 춥진 않은지 그거부터 생각하는 걸 그 집안에서 배운 애가요. 밖에 나오면요. 회사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등 따시고 내 자식 잘 먹이는 것보다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저 직원들, 그들이 배고프진 않은지, 그들이 설날에 이 추석날 정말 선물도 하나 없이 쓸쓸히 지내진 않는지 그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치가편의 내용은 가정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가정에서 바로 뭘로 나가요?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어른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여쭤보고 결정하는 아이가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하면 잘해요. 어떤 일이든 지멋대로 안 하고 반드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원만하게 일을 조정해 나갑니다. 집에서 아랫사람들 배고픈 거 걱정해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산 아이가 나가면요 그 아이가 사장님 되고 부장님 되면 밑에 직원들 먼저 챙긴대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셈은 뭐예요? 바가지가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정교육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집안에서 정말 돈 아끼고 하는 아이가 사회 나가면은 정말 출세하면서 돈 아낄 줄 아는 그런 아이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육의 요체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정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국가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윤리적 바탕이 된다는 거죠. 자, 범사노복에 한번 따라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무릇 집안에서 우리 아랫사람들 부릴 적에 항상 먼저 그들이 배고프진 않은지, 그들이 춥진 않은지 항상 먼저 생각할지니라. 이게 이제 가정교육의 아주 중요한 놈입니다. 여기 나온 구절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자효쌍친낙이란 말,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자효쌍친낙이요. 가화만사성이니라. 가장 많이 가운으로 썼죠 옛날에. 가화만사성. 그게 어디 나온 거예요? 명심보감에 나온 글이에요. 근데 가화만사성은 들어봤어도 자효쌍친낙은 못 들어보셨죠? 그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 중에 집안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자효쌍친낙이요. 예? 자식이 효도하면 쌍친, 두 부모가 즐겁다. 쌍친이란 거는 그 자식을 낳고 기렀던 부모죠. 자식이 효도하면 두 부모가 즐겁다. 근데 여기서 효도라고 하는 게 뭐 단순히 무슨 뭐 물질적 봉양만은 아니겠죠? 예? 기본적으로 효도라고 하는 건 뭐 사회 나가서 지 역할 다 해주는 것도 효도고, 또 어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도 효도고, 그러면 부모가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단순히 효를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에서 효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부모한테 인사 잘하고 절 잘하고 이게 효가 아니라고요. 정말 자식이 효도해야 될 건 너무나 많아요. 제발 몸 조심하란 말이에요.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서 건강하고 병 안 나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래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쌍친, 예? 그 집에 계신 두 분의 부모님이 락이락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자식이 어디 가서 뇌물 받아갖고 저 안양 이런 데 가지 말란 말이에요. 안양 거기 뭐죠? 도서인가? 그런데 가면은 부모가 얼마나 평생을 슬프겠습니까?
효도, 물질적 봉양, 뭐 그게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역할 해주고 건강하게, 그저 남들한테 욕 먹지 말란 말이에요. 남들한테 욕 먹으면 다 누구예요? 부모한테 그게 다 화중이 오단 말이에요. 참 이 말 참 두고두고 보면 볼수록 참 이게 느낌이 마치 사골 국물 우리듯이 볼 때마다 느낌이 틀려요. 그만큼 제 인생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면서 그때마다 보는 눈이 틀린 것 같아요. 이 문장도.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뭐래요. 그 다음에 가화만사성은 집안이 화목하면, 그 다음에요, 만사가 오케이. 일을성자,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말 요즘 표 중에 있는 게죠.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그 부시 대통령의 전 어머니 바바라인가? 그게 항상 그 가정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최고의 보루다는 거죠.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면 그 사회가 존속할 수도 없고 그 나라가 행복할 수도 없는 거죠. 정말 가정이야말로 모든 자기 개인의 인생을 실현하는 곳이자 자기 인생의 만족을 성취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도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직장에서 일만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집에 가서 너가 가장으로서,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너의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게 직장에서의 요구예요. 그것이 훨씬 더 직장에 도움이 된대요. 옛날에는 일 잘하는 사람만 원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가정이 불안한데 회사 와서 일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아침에 화가 나갖고 서로 싸웠어요. 그냥 부인이 그냥 꽉 긁었어요. 그리고는 그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에 나와봐요. 일이 안 되죠.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게 아닌 거죠. 가정이 일단은 잘 돼야 회사 일이 잘 돌아간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콘도 같은 거 세워서 자꾸 휴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효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원만하게 운영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내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내조. 근데 내조도 중요하지만 외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내조만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힘들지 않는 건 부인이 현명해서 그렇다라는 말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부인이 스트레스 안 받는 건 남편이 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건 전에 한번 부부 유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일방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동양의 윤리라고 하는 건. 동양의 관계는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내조와 외조가 서로 잘 될 때 그것이 밸런스가 돼서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가화만사성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 주변 식구들 가만히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부부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여기도 부부시고 여기도 여기는 모녀지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은 어머님하고 따님이 오셨고 또 부부간에 오신 분, 저기도 부부간에 오셨어요. 아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정말 그 가정이 요즘 옛날보다 더 소중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혹시 저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순망치한이라는 말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순자가 무슨 순자이게요? 입술이 망가지면 그 다음 뭐예요? 이거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 혹시 시험해 보신 분? 전 겨울철에 정말 이까 깨물고 찬바람 맞아봤어요. 입술 없지? 이가 엄청 시립니다. 이게. 그때 입술을 닫으면요, 입술만큼 따뜻한 게 없어요. 이 얘기는 옛날 고사성어에서 강력한 진나라가 있었어요. 이 진나라가. 이 진나라가 우나라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길만 좀 비켜다오. 너희 나라 길을 지나서 저 괭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간다. 이 괵. 예? 괵나라라고 있었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길면 비켜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나라 왕이 강력한 진나라가 돈 준다니까 길을 비켜줍니다. 그때 우나라 왕 밑에 있던 궁직이란 신하가 나서서 이 말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강력한 진나라가 아니 왜 함부로 우리나라를 못 치겠습니까?
당장은 도움이 안 되지만 옆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괭나라가 있어서 유사시에 서로 연합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돈 몇 푼 때문에 얼른 길을 비켜주고 우리 이웃을 팔아버린다면 바로 무슨 결과 나와요? 순망치안이란 말이에요. 입술이란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단 말이에요. 돈 몇 푼에 길 팔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놈의 이 우공이 그래도 그 돈 받고 길을 빌려주네요. 강력한 진나라는 우나라를 지나서 괭나라를 치고 돌아올 때 우나라까지 치고 나갑니다. 이게 순망이면 치안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친척들, 형제들 그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이라도요. 전 가끔 그런 생각, 내 형제? 물론 다들 혼인해서 이제 각자 따로 살고 내 친척들 멀리 있지만 나한테 당장 크게 도움을 주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뜻하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있어만 줘도 따뜻한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아. 그냥 계셔만 줘도 내 입술이 되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족들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순망치안의 고사를 써보면서 누가 나한테 해주지도 않는데 있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울타리가 돼서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면 부부가 아니든 형제가 아니든 정말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요. 자효쌍친나기요 가화만사성이라 참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집안 자식이 정말 효도한다면 한 집안의 부모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만사가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얘기요.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제가 쭉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마온공활 범죄 비유 사무대소이 무득 전행하고 필 자품어 가장이니라.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무릇 집안의 모든 낮은이와 어린이들은 그 일에 크고 작은 거 할 거 없이 오로지 지멋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집안의 어른에게 여쭤보고 실행할 것이니라. 유전상비 무전이라고 안락수방 득병신이라. 돈이 있을 때 항상 돈 없은 그날을 준비해서 대비할 것이요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모름지기 병들고 힘들 때를 방비해야 할 것이다. 범사노보 성가지하는 석분여금하고 패가지하는 용금여분이니라. 집안을 이룰 아이는 똥 아끼기를 마치 금처럼 하고 집안 망칠 아이는 돈 쓰기를 마치 똥처럼 쓰느니라. 범사노복의 선념기한이니라. 무릇 집안에 힘들고 어린 종들을 다스림에 먼저 그들이 배고픔과 추위를 걱정해야 하느니라. 자요 쌍친나기요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의 자식들이 효도하면 부모가 행복할 것이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집안 경영 글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강의 중에서 정말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거예요. 집안이 화목하면 사회에서도 즐겁고 밖에 나가서도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상사, 좋은 직원으로서 정말 집안이 제대로 돼야 그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얘기 잊지 마시고요. 순망치안 고사성 아시죠? 네, 가족들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고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족들을 대한다면 아마 그 가정은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정에 관련된 얘기 강의 마치겠습니다.